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성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흔히 금수저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어딜 가도 전 모자랄 것이 없었거든요. 외모와 재력, 명예를 다 갖춰서 늘 여자들의 구애가 당연한 걸로 느껴질 정도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상 미팅이 끝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래처 비서가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 천상의 여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형이나 화장에 익숙한 미인들을 보다가 민낯의 여인을 보니 상큼한 숲에 와서 산소를 마시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단아하고 청순하면서 고고한 인상이 제가 찾던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업무상 온 거라서 합석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바로 나갔는데 전 바로 적극적으로 뛰어나가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녀는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녀 생각만 나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거래처 사람들을 동원해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보니 더 천사처럼 예쁘고 착한 인성을 가졌어요. 겸손한 말씨로 사장님이 적극 권해서 나오긴 했는데 자기는 남자 만날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서 오늘은 차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서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밤에 눈을 뜨고 그녀를 보니 피부는 백옥 같고 머리칼은 윤기가 자리를 흘렀고 천사를 옆에 데리고 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전 여기서 포기한다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죄송하다면서 옷을 입고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듯 잠시 머물렀다 가버려서였을까요? 전 더 애가 탔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거래처 사장에게 들어보니 본인 말처럼 형편이 어렵고 가장이라 집안 경제를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결혼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제가 맡아서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다들 말리실 게 뻔했지만 그래도 다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전 꾸준히 끊임없이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계절이 지난 뒤 저희는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정열적인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처가에서는 임대 아파트라 집 걱정을 하셔서 미리 아파트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남부러울 것 없이 그저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본가에서는 처음에는 집안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아내의 외모와 댐댐이에 끝내 허락을 하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뭐 여튼 결혼 후에도 와이프에게 얼른 아기를 낳으라고 성하신데 그래도 꿋꿋이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도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미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형편이 되었다면 아마도 진학을 했을 겁니다. 전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며 최고급 미술 도구도 사주고 아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사에 있을 동안은 그곳에서 그림에 열중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본가의 어머님은 매우 못마땅해 하셨죠. 살림이나 요리에 더 배워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림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저도 그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 와이프에게 살짝 얘기를 전했고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가 어머니는 계속 아내를 의심하면서 뒤늦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곳이 어딘지 잘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듣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러시니 차라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아내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살던 허름한 동네에 있는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림만 그리고 허겁지겁 집으로 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 안도했고 어머니에게도 알려드렸어요. 제발 이젠 괜한 의심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다시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으로 가는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닮아서 요리 솜씨가 있어 본가에도 자랑스러울 만큼 멋진 요리를 차려내곤 했거든요. 외모며 성격이며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잘 때도 그녀를 안고 잠들면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에라도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유럽 장기 출장을 다녀왔던 날부터 언젠가 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색해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하더군요. 저는 유럽 출장을 가서도 아내 생각만 하느라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정말 잔뜩 사왔으니까요. 그걸 보며 좋아해줄 아내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표정이 안 좋더군요.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은 접어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나 사이 아이라니. 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본가는 물론 처가에서도 많이 좋아하셨고 조상기가 있어서 위험하니 입원도 했었습니다. 전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아내를 돌봤어요. 전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내가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아 무척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날은 일이 바빠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모님께 맡기고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한참 바쁜 시간이었는데 휴대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전 병실에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그 안에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전 멈칫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니. 난 못 들었다. 절대 못 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잊어. 라는 알 수 없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 대화만으로도 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아내의 친정에 미리 넓은 집과 1년치 생활비를 미리 드린 터라 돈 문제는 아닌 듯 싶었는데 그럼 뭘까? 전 그 순간부터 계속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가 귀에 빙빙 돌았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있는데 며칠 후 사무실로 퀵배송 서류가 한 통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아내가 오래 사귄 다른 남자가 있고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낯선 필체와 구겨진 종이도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아내를 위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둘의 미래를 위해서 병실에 보이스 레코더를 침상 밑에 두었습니다. 벽면 모서리에는 CCTV를 달았고요. 처음에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불법을 제가 저지른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만 직장에서 화면을 돌려보는데 전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는데 병실에 들어온 남자는 아내를 껴안으며 다독였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를 확인하고 사립탐정에 의뢰해보니 오랜 기간 사귀었던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데다 처가의 반대가 심해서 차마 결혼까지 못한 연인관계라고 하더군요. 이럴 수가. 전 철저하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본가의 부모님 모르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마음에 죽을 것만 같았고 그 마음을 추스르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결국은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이별을 해야 하는 건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보니 제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그런 사실을 숨겨가며 하루하루 위태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이 좋으신 저희 엄마는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자꾸 캐물으시는 겁니다.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안쓰러워서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며 의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며 주치의와 상담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뭐 아내가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지 상담을 하시려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 전에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전 정말 그 촉에 놀랐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생 제가 봐온 어머니는 친절하고 자애롭게만 분이셨고 세상의 어두운 것은 일절 모르고 사시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잔인한 면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내와의 사이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앙절개로 딸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탯줄을 끊으러 들어가서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에 화면 속에 그 남자가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고 빨간 아기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얼굴에 그 남자 얼굴이 겹치니까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예상대로 그 딸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 아내는 아기와 쫓겨났고 처가의 집도 다시 허름한 연립으로 돌아갔습니다.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며 제 다리를 붙들고 통곡하는데 아주 잠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같이 살까 생각해봤지만 정말 아주 찰나였을 뿐 그런 여자와 살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없는 집에 나름의 배려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 위자료 부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절대 살아서는 나타날 생각을 말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저에게만 사랑스러운 여자로 남길 바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직도 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이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